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봄이 되면 마음이 설레서 작은 텃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받게 해주면서 이번엔 꼭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잎이 힘없이 축 늘어지고 줄기가 약해지며 어떤 모종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시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살 김철수 씨도 바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텃밭을 가꾸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자주 물을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좋은 비료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식물은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김철수 씨는 자신이 농사에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물이 처음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모종을 심는 순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흙의 온도도 다르고 주변의 미생물도 낯설고 필요한 영양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식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식물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한 비료를 바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린 뿌리에게는 너무 강한 자극이 됩니다. 아직 힘이 없는 뿌리는 이 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됩니다. 김철수 씨도 바로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물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식물이 가장 약한 순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껍데기, 나무를 태운 뒤 남은 깨끗한 재, 그리고 잘 발효된 퇴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식물에게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식물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잎이 힘을 되찾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식물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텃밭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종을 심는 순간 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있고 온도와 수분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양분도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 모종의 뿌리는 아직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 준비도 없이 낯선 도시 한가운데에 갑자기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디가 안전한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식물의 뿌리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감과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종을 심는 구멍 바닥에
화학 비료를 듬뿍 넣어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행동은 어린 뿌리에게는 매우 강한 충격이 됩니다. 아직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영향을 접하게 되면 뿌리는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현상을 흔히 뿌리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 끝이 상처를 입어 영양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잎은 점점 힘을 잃고 시들어가며 줄기도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보고 물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도 이 과정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비료를 많이 넣을수록 식물이 더 빨리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오히려 그 비료가 식물의 시작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은 억지로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뿌리가 스스로 땅속을 탐색하고 필요한 영양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강한 비료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안심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드러운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식물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좋은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재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했을 때 식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완전히 바꿔줄 핵심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김철수 씨도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비료를 찾는 대신 식물이 처음 뿌리를 내리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달걀 껍데기, 깨끗한 나무재, 그리고 잘 발효된 퇴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 모종을 심는 구멍 속에 넣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재료들이 정말로 식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 자체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흙 속에서 만나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 혼합물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식물이 처음 뿌리를 내리는 순간 가장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깔아주는 것처럼 어린 뿌리를 보호하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게 갈린 껍데기는 흙 속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식물에게 필요한 성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식물이 쉽게 무르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나무재는 또 다른 기능을 합니다. 깨끗한 나무를 태워 만든 재는 흙의 상태를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해로운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흙 속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발효된 퇴비는 이 혼합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비는 단순한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식물의 뿌리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것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섞이는 순간 흙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 안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스스로 뿌리를 뻗어나가게 됩니다.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할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종을 심고 난 다음 날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잎이 힘없이 늘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고 줄기도 안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식물을 바꾸는 것은 비싼 재료가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한 재료 3가지가 어떻게 모종의 시작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혼합물이 실제로 흙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식물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을 넘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흙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정교한 작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잘게 갈린 껍데기는 흙 속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반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추어 조금씩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나무채는 흙의 환경 자체를 바꿔줍니다. 특히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흙이 쉽게 무거워지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는 흙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과도한 변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식물은 외부 변화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퇴비는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해주는 핵심입니다. 퇴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흙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식물의 뿌리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식물이 필요한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요소는 자연스럽게 정리해줍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흙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식물은 그 안에서 외롭게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잎의 색이 점점 짙어지고 줄기는 더 단단해지며 전체적인 모습이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며칠만 지나도 힘을 잃던 모종이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 변화를 보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더해주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잘 이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한 번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흙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다음에 심는 식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좋은 방법을 넘어서 왜 이 방법이 계속해서 효과를 유지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실제 작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토마토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그 구체적인 변화 속에서 이 방법의 진짜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철수 씨도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작물이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이전에는 토마토를 키우면서 늘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열매 아래쪽이 검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물 부족이나 병충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특정 영양의 균형이 깨지는 데 있습니다. 토마토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열매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구조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흙 속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필요한 요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열매가 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준비한 혼합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단순히 흙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면서 토마토의 성장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급격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부드럽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종을 심고 나서도 잎이 축 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잎의 색은 깊은 녹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했던 그 시기가 이제는 오히려 기대되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마토의 아래쪽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열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속이 꽉 찬 모습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흙 속에서 준비된 환경이 뿌리를 통해 전달되고 그 영향이 줄기와 잎 그리고 열매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종을 심는 그 순간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이후에 모든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마토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오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고추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방법이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쉽게 자라는 작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금방 시들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약해지기 쉽습니다. 김철수 씨도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잎이 금방 축 처졌고 물을 많이 주면 어느 순간부터 아래쪽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점점 위로 올라오고 결국 전체 식물이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물의 양이 아니라 흙 속 구조에 있었습니다. 물이 머무르는 방식이 균형을 잃으면 뿌리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한 혼합물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재와 잘 발효된 퇴비가 함께 들어간 흙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물을 주었을 때 한쪽에 고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흙 속에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뿌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물에 잠기거나 건조해지기 쉬웠던 환경이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오이의 뿌리는 이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스스로 필요한 수분을 선택하듯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잎이 점점 더 생기 있게 변하고 색이 선명해지며 줄기도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처럼 아래쪽부터 약해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김철수 씨는 어느 여름날 손에 쥔 오이를 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수분이 풍부한 그 식감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가 훨씬 건강해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추는 특히 계절 변화에 민감한 작물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고 흙 속 환경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잎과 줄기가 약해지고 결국 전체 식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철수 씨 역시 이 시기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잘 자라던 고추가 어느 날부터 힘을 잃고 비가 계속되는 날에는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합물을 사용한 이후 그 변화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나무재가 포함된 흙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흙 속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추는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줄기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잎은 건강한 색을 유지했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처럼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약해지는 모습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가지 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하나였습니다. 뿌리가 안정되면 그 위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토마토, 오이, 고추를 통해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미 충분히 놀랍지만 사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바로 흙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식물을 돕고 있는 작은 생명체들입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흙을 단순히 식물을 지탱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을 사용한 이후 같은 물을 주고 같은 햇빛을 받는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흙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식물의 성장을 돕고 어떤 미생물은 환경을 정리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모여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퇴비는 바로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 발효된 퇴비는 이미 다양한 미생물들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들이 흙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공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식물의 뿌리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호막처럼 뿌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안정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식물이 보다 편안하게 영양을 흡수하고 외부의 변화에도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자면 식물의 뿌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협력자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미생물들은 그것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식물은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일부 나누어 주며 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텃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번의 수확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흙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고 다음에 심는 작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줍니다. 한번 만들어진 좋은 환경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진짜 가치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흐름을 이용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텃밭에 나갈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느낍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작은 잎 하나, 흙의 질감 하나에도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이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혼합물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도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종을 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멍을 파는 방법입니다. 모종의 크기에 맞게 얕게 파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앞으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뿌리가 자유롭게 퍼지지 못하고 결국 성장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공간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식물이 살아갈 환경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혼합물을 구멍 바닥에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 위치입니다. 바닥에 충분히 깔아주되 바로 그 위에 모종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합물 위에 흙을 얇게 덮어 부드러운 층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뿌리가 처음부터 강한 환경에 직접 닿게 되면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얇은 흙층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여 뿌리가 천천히 아래로 향하며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이제 모종을 그 위에 올리고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심고 난 뒤 위에서 가볍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물이 표면에만 머물고 우리가 준비한 혼합물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흙을 완전히 덮기 전에 구멍 속에 물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까지 스며들도록 기다린 뒤 모종을 심으면 흙 속의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뿌리가 흙과 더 밀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한 뒤 모종을 심고 나서의 변화가 이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심은 직후 며칠 동안 잎이 축 처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부터 잎이 더 또렷해 보이고 줄기도 안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그는 또 하나의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흙의 상태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다음에 심는 작물도 이전보다 쉽게 자리 잡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는 흐름 속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결과를 걱정하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환경을 바꾸어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말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텃밭에 나갈 때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들을 기대하며 식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얻는 만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가지고 있던 원리를 다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텃밭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 어떤 작물에 이 방법을 먼저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